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배아 이식후 기다리시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중 주관적이긴 하지만 임신을 시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이란 말은 앞으로 언급할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란 것도 아니고, 그런 증상들이 없다고 해도 임신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증상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충 확률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아 이식 후 기다리는 열흘 동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특정 증상들이 임신 성공을 시사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저명한 난임의사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임신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 성공적인 배아 이식 결과를 대변하는 특별한 사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증상이나 징후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출혈 혹은 화장실 휴지나 팬티에 묻어나는 점상 출혈이 있을 경우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식된 배아가 자궁 내막 안으로 파고들면서 생기는 착상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시기는 배아 이식 후 대략 일주일 전후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임신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만약 있다고 해도 임신에 확신을 줄 정도의 증상은 아니란 점은 참고 바랍니다. 자궁이 위치한 하복부의 경련이나 콕콕 찌르는 불편감 등도 초기 임신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 역시 이식 후에 프롤루텍스 주사나 크리논 같은 질정을 사용할 경우 그 호르몬 제제로 인해 생길 수 있고, 배아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질경, 카테터 등에 의한 반응성, 하복부 불편감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이 유방통인데요. 가슴이 붓고 단단해지면서 만지거나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면 그것도 임신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복부 불편감이 주사나 질정으로 인한 것처럼 유방에 대한 증상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치료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식하고 며칠이 지나서 유난히 피곤하고 잠이 오면서 별 신체 활동도 없었는데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도 임신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생리하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난임 치료로 호르몬 변화가 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증상은 임신이 되고 4주는 지나야 나타나는 증상이라 배아 이식 후 2주 내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임신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아가 착상해서 임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경우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차는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위가 눌려서 음식을 잘 못 먹고 구역질을 하거나 토할 수 있으므로 이 증상 하나만 가지고는 임신인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동반되는 증상, 즉 배가 점점 불러나오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면서 부역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난자 채취를 했더니 10몇 개 이상 많은 난자가 나오거나 난자 채취 이틀 전 혈액 검사에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3000 이상으로 높게 나온 분이거나 주치의 선생님한테 난소가 많이 부어 있어서 채취 후 며칠 지나 초음파 검사와 혈액 농축 정도를 알기 위한 혈액 검사를 받은 분 등 난소가 많이 증대되는 이른바 과자극 현상이 있었던 분들에 한정되니까 몇 개 나오지 않거나 난소가 별로 붙지 않거나 저반응군, 미성숙 난자 채취 등을 하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즉 위에서 말한 빈뇨, 부역, 구토, 배 나오는 증상 등이 임신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난자 채취를 하고 2-3일이 지나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임신이 아니면 채취 후 일주일 전후에서 증상이 완화되다가 생리 즈음, 즉 한 2주쯤 지나면 다 소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면서도 심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증상이 며칠은 있을 수 있지만 이식 후 일주일이 지나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고, 갑자기 과자극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있다가 확 사라지게 될 경우는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임신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만약 묽고 하얗면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시작되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상이 그렇지 않고 냄새가 좋지 않거나 가렵거나 자결감이 있으면 감염이나 질정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분비물로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검게 약간의 피와 질정 찌꺼기가 섞여 나오는 것은 임신과는 상관이 없고 자궁경부 즉 입구가 충혈되어 있거나 난제 채취나 이식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 그 부부의 출혈과 찌꺼기가 같이 묻어 나오는 것이니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의외로 10에서 15% 정도의 적지 않은 분들이 임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기다리는 열흘 동안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 따라 난소 과자극 증후군 등이 발생해서 여러 증상이 임신과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거나 소실되면서 임신 여부를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9열흘간은 아무리 편하게 마음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생한 시간과 마음속 불안함과 싸우는 시간이죠. 모두 좋은 결실의 시간에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그렇듯 지나친 걱정은 좋지 않으니까 컨디션 잘 살피고 약, 비타민 복용 잘하고 하루하루를 잘 마감하시길 빕니다. 그 걱정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걱정 자체로 나 스스로만 괴롭히는 꼴이니까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피검 사는 날까지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다 만났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